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6장 2차원 배열에서 더블 포인터 활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의 내용은요. 먼저 포인터로 함수의 2차원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12장에서는 함수의 1차원 배열을 전달했었죠. 이번 장에서는 2차원 배열에 2차원 배열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적 2차원 배열을 살펴볼 텐데요. 동적 2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행과 열의 크기 모두가 동쪽으로 정해지는 그런 배열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 앞장에서 배웠던 더블 포인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동적으로 2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2차원 배열의 각각의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동적 2차원 배열을 응용한 응용 사례죠. 동적으로 문자열의 배열, 그러니까 스트링 어레이가 되겠죠. 을 만드는 방법을 보는 것으로서 이번 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로 2차원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 배울 텐데요. 핵심은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배열 포인트라고 그러죠. 배열에 대한 포인터를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12장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자, 2차원 배열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 doPrint라는 함수의 선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_int_valueList 요게 바로 배열 포인터가 되겠는데요. 먼저 인티저형 배열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앞에 인티저형 형이 있고, 자, 앞서 12장과 달리 대괄호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괄호는 앞서 12장 우리 1차원 배열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첫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일종의 포인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작 주소 혹은 포인터, 포인터를 나타내는 대괄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12장에서는 요까지만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16장에서는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열의 크기가 4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즉, 2차원 배열이다. 즉, 인티저 타입의 배열의 시작 주소다. 그런데 그 배열은, 그 인티저 타입 배열은 어떤 배열이냐면, 열의 크기가, 열의 원소 개수가 4개인 4인 그런 배열의 시작 주소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넘기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작 주소, 즉 포인터를 넘겼기 때문에 자, 몇 개, 행의 크기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배열의 원소 개수, 즉 행의 개수는 이처럼 별도의 파라미터로 추가적으로 더 넘기게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처럼 int p_int_valueList 그리고 열의 원소 개수가 4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요 배열 포인터로 가리킬 수 있는 배열은 어떤 배열이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오리진 밸류스, 그다음 트랜스포즈 밸류스 이렇게 두 개 배열 예로 들었는데요. 자, 열의 개수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죠. 자, 이 경우도 열의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그래서 요 오리진 밸류스의 첫 번째 주소 시작된 위치를 자, 첫 번째 파라미터 이렇게 넘기게 되면 자, p_int_values는 어디를? 바로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만약 트랜스포즈 밸류스를 첫 번째 파라미터 넘겼다 그러면, 어때요? 첫 번째, 이 위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주소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배열 포인트는, 앞서 12장에서 마찬가지로 대괄호로 표시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에스터리스크를 통해서 표시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이 배열 포인트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소괄호를 이처럼 에스터리스크와 그리고 변수 이름을 묶어주는 소괄호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소괄호를 빼줘 버리면 이것은 바로 디스플레이에서 배우겠지만 배열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터의 배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꼭 소괄호로 꼭 에스터리스크와 변수를 꼭 감싸줘야 된다는 것, 대괄호 앞에 한번 감싸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소스를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_int_values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열의 크기가 4인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켰다. 그러면 사실 첫 번째 원소를 가르치게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p_int_values 더하기 1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 1을 해주면, 자, 그 다음번 원소로 이동해야겠죠? 근데 그 다음번 원소가 어디일까요? 앞서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언에서, 자, 원소, 즉, 열의
개수가 열의 크기가 4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열의 크기가 4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면 이게 바로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원소인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인 이 4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p my int values 플러스 1을 했다. 그러면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 플러스 1을 했다. 그러면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원소인 8을 가르쳐야겠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열의 크기가, 열의 원소 개수가 4라고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 기억해 두시고 이제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장 프로젝트 새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위치는 뒤에 소스였고요. 솔루션 이름은 16. 그리고 16의 첫 번째 프로젝트니까 16 언더바 01이 프로젝트 이름이 되어 있고 콘솔 롱링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음 빈 프로젝트 마침. 네, 소스 추가해서 새 항목으로 C++ 파일 선택하고요. 네, 파일 이름으로 펑션 언더바 멀티 언더바 어레이 .c로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toPrint라는 함수의 선언이 있는데요. 원래 1차원 배열이었을 경우에는 자,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포인터 변수로 전달받고 다음에 시작 주소만 전달받기 때문에 원소가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파라미터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게 2차원 배열일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2차원 배열의 포인터다는 것을 선언해주고요. 두 번째는 열의 개수라고 그랬죠? 열의 개수 우리 지금 이제 4개니까 4라고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희 함수의 포인터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로 가리킬 수 있는 2차원 배열은 어떤 배열이 있을 수 있죠? int values 1 그래서 자, 행의 크기가 2개고 열의 크기가 4인 이런 2차원 배열을 선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값은 0, 1, 2, 3 이렇게 하나 그리고 4, 5, 6, 7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어떤 2차원 배열이 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일단 행의 크기를 정하지 않고요. 0, 1, 2, 3, 4, 5, 6, 7 그래서 8, 9, 10, 1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비록 행의 크기를 지정해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로 하나 빠졌군요. 행을 지정해 주지 않았지만 여기서 행이 하나, 둘, 셋, 3개니까 자동적으로 이 크기가 3이 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toPrint라는 함수에서 입력 파라미터로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인티저 타입의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시작 주소를 이처럼 열의 크기가 4개인 2차원 배열로 지금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열의 개수가 4개인 이런 2차원 배열을 toPrint에서 쓸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toPrint 호출한다고 치면 toPrint 그리고 자, int values 1 그리고 첫 번째는 행의 개수가 2개죠. 그러니까 2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int values 2 그래서 행의 개수가 3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2, 3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썼죠? 책에서는 size of를 썼죠. size of int values 1 2차원 배열의 크기에서 뭘 나눴죠? 한 행의 크기니까요. 한 행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size of 한 행은 인티저가 모두 4개인 거죠. 그래서 인티저 4 이렇게 있어서 행의 개수를 동적으로 구해서 전달해 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toPrint 내부에서 이 전달한 2개의 2차원 배열의 내용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빌드를 해보면요. 오류가 났네요. 뭐냐면 toPrint를 아직 우리가 구현하지 않았죠. 그래서 toPrint가 없다라고 오류가 났고요. 그럼 실제로 우리 toPrint를 이제 실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원 배열의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 먼저 분기 변수로 i와 j를 선언해 주고요. 그리고 포문을 써서
i는 0부터 행의 개수가 로우 카운터죠. 로우 카운터 도착할 때까지 씩 증가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j는 0부터 j는 얼마가 되죠? 네, 열의 크기가 4가 되겠죠. 4가 되고 j를 1씩 증가시켜주고요. 자, 여기서 이 내부에서, 이중포문 내부에서 네, printf를 통해서 원소의 내용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my int values 이래서 I j. 자, 이렇게 되면 네, 2차원 배열에 i 플러스 1 행에 j 플러스 1 열의 내용이 출력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행에 출력이 모두 끝났다. 그러면 줄바꿈을처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실행을 해주면요. 네, 이처럼 첫 번째 int values 1의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 int values 2의 내용이 이전 배열 내용이 정상적으로 출력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포인터 배열과 배열 포인터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명사 두 개가 순서대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근데 핵심은 앞에 거는 배열이고요. 두 번째 건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배열이고 두 번째 건 포인터가 되겠다. 즉, 배열이라니까 여러 개의 원소가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인터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서 주소만 있는 거죠. 네, 한 주소를 가리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터 배열과 배열 포인터 두 가지 한번 나눠보겠는데 먼저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int asterisk pmy int values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배열이 되겠습니다. 배열. 왜 배열이냐면 뒤에 4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배열은 배열인데 어떤 배열이냐면 인티저 포인터, 인티저 스타, 즉 인티저 포인터가 몇 개? 4개 모여있는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배열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 포인트라고 그랬죠? 포인터.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괄호로 어때요? 에스터리스크와 변수를 서로 감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포인터는 포인터인데 어떤 포인터냐면 컬럼의 개수가, 즉 열의 개수가 4개인 배열,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한 그려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배열은 인티저 포인터를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라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가리킵니다. 주소를 가리키는데 다만 어떤 배열의 주소를 가리키냐면 이처럼 열의 개수가 4개인 배열을 가리키게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포인터 배열과 배열 포인터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소스를 살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열 포인트이기 때문에 배열 포인트는 대괄호 대신에 가로 열고 에스터리스크 소괄호 닫고 이렇게 선호해줘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줘도 예, 다시 빌드하면 예, 문제없이 똑같이 빌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C컴파일러 관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랑 혹은 예, 가로 열고 에스터리스크 가로 닫고 이렇게 준 거랑 두 개 똑같은 것이다. 즉 인티저 타입의 한 행의 크기가 원소 개수 4개인 인티저 타입의 배열 포인터란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열 포인터 선언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열 포인트를 이용해서 연습 문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2 곱하기 4인 2차원 배열, 그러니까 컬럼의 개수가 4개인 거죠. 2차원 배열 int values의 각 원소의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그 중에 최대값을 찾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함수와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콘솔 프로그램이고요. 16언더가 공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 콘솔 응용, 다음 프로젝트 마치. 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스 파일 추가해서 사용목 C++ 선택한 다음에 이거잼 1.c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나요? 네, 문제에서 정의된 가장 기본적인 소스 패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선언이죠. toInput하고 getMaxValue라는 두 개 함수로 선언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값을 입력받을 행의 개수가 2고 열의 개수 4인 int values랑 최대값을 저장한 max values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do input을 호출하고 다음에 get max value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max underbar value는 get max value. 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 내용을 좀 더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값을 입력받아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먼저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do input 해서 int values의 시작 주소를 넘겨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독자 여러분들 중에 고민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2차원 배열을 넘겼는데 컬바의 밸류가 아니냐. 하지만 우리 좀 전에 그리고 우리 배열과 포인트 할 때 말씀드렸죠. C에서는 이처럼 배열을 넘길 때 배열 값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라 뭘 넘긴다고 그랬죠? 시작 주소인 포인트를 넘기기 때문에 컬바의 레퍼런스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자, 따라서 이 doInput이라는 함수 내부에서 int values 이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기 때문에 컬바의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함수 내에서 값을 바꾸면 실제로 메인 함수 내에 있는 int values의 값도 바뀌게 된다. 그런 점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은 시작 주소 int values의 2차원 배열 시작 주소를 넘겼고요. 자, 열의 크기가 4라는 건 똑같죠, 그렇죠? 자, 그리고 로의 개수, 행의 개수죠. 2죠, 2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또 어떤 것도 가능하죠? 네, size of를 쓰면 되죠. size of 그래서 int values 나누기 size of 한 행의 크기가 얼마죠? 인티저의 개수가 4개니까 int 4 이렇게 구해준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넘길 수 있고요. 네. 근데 소주가 있죠? 자, 앞에 포인트는 없애줘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구현을 했고요. 자, 그리고 get max values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처럼 값의 내용을 copy and paste 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함수 내부를 구현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do input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input은 전달받은 파라미터가 인티저 타입의 2000 배열 포인터가 되겠죠. 배열 포인트인데 열의 개수 4고요. 그리고 행의 개수는 로우 카운트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기 변수 두 개를 i, j를 선언해주고 자, 첫 번째 i는 로우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루프를 돌고 그리고 j는 컬럼 개수만큼 0부터 4까지 0부터 3까지군요. 일씩 증가해주게 되고요. 그때마다 이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printf를 통해서 현재 인덱스는 그래서 먼저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scanf를 통해서요. scanf를 통해서 인티저 값을 입력받는데 그 변수는 p my int values ij 번째고요. 그리고 그 주소 앰퍼센트를 붙여주면 자, 해당되는 원소의 주소를 넘겼기 때문에 scanf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get max value 그래서 2차원 배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가장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앞서서 do input과는 달리 최대값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result라고 지역변수를 선언해줬고요. 그것을 반환해 주고요. 내부적으로 루프, 이중 루프를 두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최대값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초기값을 넣어줘야겠죠. 그 초기값은 pint values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그것을 일단 초기값을 넣어주고 되겠고요. 그리고 루프를 돌면서 현재 최대값이랑 값보다 더 큰 값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더 큰 값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값을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그 값으로 최대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현재 최대값보다 더 크다 그러면 그 값을 최대값으로 저장해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루프 문을 다 돌면 모든 이 2차원 배열의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값이 result에 저장되고 그 값이 반환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컨트롤 F 파일을 눌러서 실행시키면 네, 지금 실행이 되고요. 10, 1, 100, 2, 1003, 1004 이렇게 하면 최대값을 이처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